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정말 덥죠? 여름만 되면 에어컨 없이 살기 힘든데, 그렇다고 에어컨 틀면 전기세 걱정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해요. 특히 우리 50대, 60대 이상 어르신들, 건강도 걱정되고, 전기세도 부담되고, 어느 온도가 가장 적당한지 헷갈릴 때 많으시죠? 26도? 아니면 28도? 덥긴 한데 너무 낮게 틀면 건강에 안 좋다던데. 이런 생각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에어컨 전기세 걱정 없이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진짜 적정 온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세를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쉽게 알려드릴 거예요. 어렵고 복잡하게 말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꿀팁 위주로요. 끝까지 함께 보시면서 아, 이 온도가 진짜구나 아시고 여름철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요즘 정말 더워졌죠? 우리 50대, 60대 어르신들, 특히 무더위는 정말 견디기 힘든데요. 그래서 에어컨 없이는 생활이 많이 불편해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에어컨 사용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에어컨은 무조건 26도로 맞춰야 적당하다는 말 말이에요. 사실 이게 꼭 맞는 얘기만은 아니랍니다. 많은 분들이 26도에 맞추고 한여름 내내 에어컨을 오래 켜는데요. 그런데도 왜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왔을까요? 실제로 26도로 맞춰도 전기세가 크게 나오거나 심지어 한 달에 8만 원이나 더 나왔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런 걸까요? 바로 에어컨을 오래 틀거나 바람 세기를 너무 강하게 해서 전기 소모가 많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분들은 건강 때문에 적절한 온도를 맞추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혈압이 높으시거나 관절이 약한 분들 중엔 찬바람에 오래 노출되면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져서 에어컨 온도를 마음대로 낮추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더우니까 에어컨 좀 틀자니 전기세 걱정이고 전기세 아끼려니 너무 더워서 잠도 못 자고 이런 상황에 많이 갇히셨죠? 그래서 그냥 무작정 26도 맞추라는 말만 듣고 무작정 따라 하다 보면 결국 불편함과 부담만 늘어납니다. 이 밖에도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에어컨 사용법 정보를 얻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복잡한 내용에 머리가 아프거나 기술적으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런 문제 때문에 에어컨을 어떻게 써야 할지, 무엇이 진짜 전기세 절약에 도움이 되는지, 건강은 어떻게 지켜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이런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시니어분들에게 꼭 맞는 에어컨 사용법과 온도 조절법, 전기세 절약 팁, 그리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따라해 보시면 더운 여름도 시원하게 전기세도 아끼면서 무엇보다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차근차근 알아가 보자고요. 여러분, 에어컨 쓰실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바로 전기세 아닐까요? 여름 한 달 지나고 나면 고지서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어컨 온도를 1도만 올리거나 내리는 게 전기세에 엄청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통 26도라고 하면 적당한 온도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사실 1도만 바꿔도 전기 사용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 온도를 1도 내리면 전기 사용량이 약 10% 가까이 더 늘어난다고 해요. 그만큼 전기세도 덩달아 올라가죠. 반대로 1도 올리면 전기 사용량이 줄어서 전기세가 꽤 아껴집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만약 한 달 동안 에어컨을 하루 8시간씩 틀고 전기요금이 대략 100원 kWh라고 가정하면 26도로 맞췄을 때 한 달 전기세가
약 10만 원 정도 나온다면 25도로 낮추면 11만 원 정도로 1만 원이 더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27도로 올리면 9만 원 정도로 한 달에 1만 원 정도는 아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1도 차이가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대체 어떤 온도가 가장 전기세 절약에 효과적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26도를 추천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높여서 28도, 29도가 전기세를 아끼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에어컨이 바깥 공기 온도와 실내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해서 냉방을 해야 하거든요. 실외가 35도라면 실내를 26도로 낮추는 건 엄청난 온도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에어컨이 열심히 돌아야 하고 전기세도 쑥 올라가죠. 하지만 28도 정도로 설정하면 에어컨이 너무 무리하지 않고도 충분히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서 전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 과학적으로도 28도 정도가 몸에도 가장 무리가 적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너무 낮은 온도는 체온 조절에 부담을 주고 혈압이나 관절에도 좋지 않을 수 있는데 28도 정도면 시원하면서도 건강을 해치지 않는 적정 온도로 평가받고 있답니다. 또한 바람 세기를 너무 강하게 하면 전기세가 더 나오니 적당한 바람 세기와 선풍기 병행 사용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26도 맞추기가 답이 아니라 여러분 몸 상태와 집 환경에 맞게 28도 내외로 조절하시는 게 전기세도 아끼고 건강도 지키는 최선의 선택이에요. 여기서 잠깐, 그럼 28도 너무 덥지 않을까요? 하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럴 땐 문이나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햇볕이 강한 시간대에는 블라인드나 커튼으로 직사광선을 막아주면 실내 온도 상승을 막아줘서 에어컨 부담을 덜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팁은 에어컨을 켰을 때 바로 바람 세기를 최대로 하기보다는 중간 정도 세기로 천천히 틀면서 몸이 적응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올 여름은 시원하고 전기세 부담도 줄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름이면 에어컨 없이는 정말 견디기 힘들죠? 그렇지만 너무 차갑게 에어컨을 틀면 몸이 아파지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우리 50대,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해요. 먼저 너무 낮은 온도의 에어컨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에어컨을 너무 차갑게 맞추면 냉방병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냉방병은 쉽게 말해 몸이 찬 공기에 오래 노출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이에요. 목이 따갑고 코가 막히거나 콧물이 나는 감기 비슷한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심하면 두통이나 피로감, 근육통, 관절통까지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관절염이나 류머티즘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찬 공기에 노출되면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해야 합니다. 또 혈압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차가운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가서 어지럼증이나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온도 변화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갑자기 너무 찬 공기에 오래 있으면 몸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에어컨을 최저 온도로 맞추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높은 온도를 유지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여름철 무더위는 우리 몸에 큰 스트레스입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땀도 많이 나고 쉽게 피로해지며 심한 경우에는 열사병이나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땀샘 기능이 떨어져서 체온 조절이 잘 안 되고 더운 환경에 오래 있으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어지럼증이나 실신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차갑게도 너무 덥게도 둘 다 우리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몸에 가장 적절한 최적 온도 범위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적정 온도는 보통 26도에서 28도 사이인데
특히 2728도가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무리 없는 온도로 꼽힙니다. 이 온도 범위는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직접 닿으면 피부가 차가워지고 근육이 수축해서 통증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바람 방향을 천장 쪽이나 벽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 습도 조절도 매우 중요해요. 습도가 너무 높으면 더 덥게 느껴지고 너무 낮으면 건조해서 호흡기나 피부가 상할 수 있거든요. 적정 습도는 대략 50% 전후가 가장 쾌적합니다. 요즘은 에어컨에 습도 조절 기능이 있거나 가습기나 제습기를 함께 사용하시면 훨씬 건강한 실내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에어컨을 틀 때는 중간중간 환기도 꼭 해주세요. 실내 공기가 너무 탁해지면 호흡기 건강에 좋지 않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10분 정도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시고요. 물이 잘 안 넘어가시는 분들은 얼음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더 좋아요. 요약하자면 에어컨을 너무 차갑게 하지 말고 26도에서 28도 사이에서 조절하시면서 바람은 직접 맞지 않게 하고 습도 관리도 신경 쓰시고 중간중간 환기와 충분한 수분 섭취를 꼭 챙기세요. 이렇게 하면 무더위로 인한 스트레스와 냉방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고요. 조금만 신경 쓰면 에어컨도 건강하게 잘 사용할 수 있으니 무조건 참지 마시고 적절히 조절하며 편안한 여름 보내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에어컨을 적절한 온도로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전기세도 아끼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실전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요즘은 에어컨 없이 여름 나기가 정말 힘들죠? 그렇다고 전기세 걱정 때문에 마음 편히 틀지 못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잘만 활용하면 전기세 부담은 줄이고 몸도 더 편하게 할 수 있답니다. 먼저 에어컨만 계속 틀기보다는 선풍기를 함께 사용해 보세요. 선풍기는 전기 소모가 적고 바람이 부드러워서 에어컨과 같이 틀면 냉기가 골고루 퍼져서 훨씬 쾌적해집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 온도를 2728도로 맞추고 선풍기를 틀면 몸에 부담 없이 시원함을 느끼면서도 전기세는 훨씬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창문 쪽에 선풍기를 놓고 바깥 공기를 끌어들이거나 반대로 더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방향으로 틀어주면 실내 온도를 자연스럽게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커튼 활용법도 꼭 기억하세요.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들어오면 실내 온도가 금방 올라가는데 두꺼운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치면 햇볕을 차단해서 더위를 막을 수 있어요. 특히 창문 쪽에 반사 기능이 있는 커튼을 사용하면 열기를 효과적으로 막아서 에어컨 부담을 줄일 수 있답니다. 또 밤에는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선풍기를 이용해서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게 해주면 에어컨을 아껴도 충분히 시원하게 잘 수 있어요. 환기도 꼭 해주셔야 하는데 에어컨을 오래 틀면 실내 공기가 탁해지거든요. 아침이나 저녁 시원할 때 10분 정도 환기하면 공기가 환해지고 숨쉬기도 훨씬 편해집니다. 다음은 에어컨 사용 시간 관리법이에요. 무조건 하루 종일 켜는 것보다는 필요한 시간만 집중해서 틀고 그 외에는 끄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낮에 밖에서 돌아와서 12시간 집중 냉방하고 밤에는 적정 온도에서 67시간 정도만 틀면 충분해요. 특히 밤에는 너무 차갑게 틀지 말고 타이머 기능을 활용해서 새벽에 자동으로 꺼지도록 설정하는 게 몸에도 좋고 전기세도 아낍니다. 그리고 에어컨 필터 청소 꼭 주기적으로 해주세요. 더러운 필터는 냉방 효율을 떨어뜨리고 세균과 먼지를 실내로 퍼뜨릴 수 있어서 건강에도 안 좋고 전기세도 더 많이 나오게 만듭니다.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필터를 청소하거나
에어컨 전문 업체에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과 청소를 맡기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전기세 부담 줄이면서 건강 지키는 생활 습관도 중요해요.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 꼭 하시고요. 땀 많이 흘리면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니까 자주 물을 마셔야 해요. 둘째, 몸에 맞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시고 실내에서도 땀을 너무 많이 흘리지 않도록 적당한 온도에서 생활하세요. 셋째, 규칙적인 운동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을 도와주면 냉방병이나 근육통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건강 상태에 따라 에어컨 온도를 조절하세요. 혈압이 높거나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따뜻한 온도가 좋고, 체온 조절이 어려운 분들은 자주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적절한 온도 조절과 함께 생활 습관을 잘 챙기면 여름철 에어컨 사용이 훨씬 건강하고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실제로 에어컨 사용하면서 전기세 절약에 성공하신 분들과 건강이 좋아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60대 김영자 씨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김영자 씨는 매년 여름마다 에어컨을 틀면서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이 많으셨대요. 처음에는 그냥 시원하면 됐지, 전기세가 좀 많이 나와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해는 전기요금이 10만 원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땐 진짜 깜짝 놀랐죠. 그러다 주변 지인들이 에어컨 적정 온도와 선풍기 병행 사용법을 알려줘서 따라해봤대요. 처음엔 조금 덥다고 느꼈지만 점차 적응이 되면서 전기세가 월 3만 원 이상 절약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젠 너무 춥지도 않고 전기세 걱정도 덜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김영자 씨처럼 전기세 걱정을 줄인 분들이 많아요. 다음은 70대 이순남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냉방병 때문에 여름마다 고생이 많으셨어요. 에어컨을 너무 낮게 틀면 관절도 아프고 혈압도 왔다 갔다 하니까 걱정이 많았죠. 그래서 이번 여름엔 전문가 조언을 듣고 적정 온도인 28도 정도로 맞췄어요. 그 결과 몸 상태가 훨씬 좋아져서 밤에 잠도 잘 자고 낮에도 피로가 덜하다고 하셨어요. 이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건강이 좋아지니까 마음도 밝아지고 덥다고 에어컨 계속 켜는 습관도 고칠 수 있었죠. 하지만 반대로 실패한 경험도 있어요. 65세 박영수 씨는 처음에 에어컨은 무조건 시원하게 틀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26도 이하로 계속 냉방을 하셨대요. 전기세 폭탄 맞은 건 둘째 치고 몸이 너무 자주 아팠어요. 감기 걸리고 목도 자주 붓고 허리도 쑤시고 결국 병원비가 더 많이 나왔고 전기세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고민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온도를 조금 올리고 선풍기랑 같이 쓰니까 전기세도 줄고 몸도 훨씬 편해졌어요. 아직도 가끔은 습관 때문에 너무 낮게 틀 때가 있지만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분의 사례처럼 처음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잘못된 방법 때문에 오히려 건강과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적정 온도와 함께 내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에어컨을 사용하시길 권해드려요. 오늘 소개한 분들처럼 작은 습관 변화가 여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 쓰면 전기세 걱정이 많이 되시죠? 그런데 다행히도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전기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먼저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전기, 가스, 연탄 등 난방과 냉방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저소득층이나 기초연금 수급자 등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정부가 여러분의 전기세 일부를 대신 내준다고 보시면 돼요. 대상자에 해당되면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받아
전기요금 부담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름철 냉방비 지원 사업도 하고 있으니 거주하시는 지역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아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으시면 신청 자격과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보통 신분증과 통장 사본, 그리고 소득 증빙 서류가 필요하지만 공무원분들이 친절히 알려주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실 점은 지원금은 모두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이나 초기에 빠르게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면 도와주니 꼭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 지원금을 받을 때는 중복 지원 여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지원금은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중복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 전에 꼭 상담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 정책을 잘 활용하시면 올여름 전기세 걱정도 줄이고 건강도 잘 챙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내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에어컨 적정 온도와 전기세 절약법 잘 기억하고 계시죠? 지금 당장 집에 가셔서 에어컨 온도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26도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이 온도가 더 효율적이고 건강에도 좋다는 사실 꼭 실천해 보셨으면 해요. 에어컨 사용 습관만 조금 바꿔도 매달 전기세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답니다. 혼자서 하기가 막막할 때는 가족이나 이웃과도 함께 이야기해 보시고요. 주변 분들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릴게요. 또한 앞으로도 여러분 건강에 꼭 도움이 될 만한 꿀팁과 정보들 많이 준비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모두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